지워진 데이터와 3번의 장례식. 3명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깊은 산속에서 실종되어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두 번째 남편은 화려한 크루즈 여행 중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편은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3번의 죽음. 사인도 장소도 시간도 모두 달랐습니다. 경찰은 매번 단순 사고 혹은 지병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때마다 한 여인의 통장에는 수십억 원의 보험금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팔자가 사나운 여자라며 동정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모두가 완벽한 불운이라 믿었던 이 사건의 이면에는 현대의학의 맹점과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데이터의 조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마지막 순간 마주한 진실은 연쇄살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소름 끼치는 대반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지워진 남편들과 차가운 유령의 집을 짓고 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 보겠습니다. 신데렐라의 완벽한 알리바이. 2023년 가을, 수도권의 한 고급 타운하우스 단지. 이곳에는 유독 주민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당의 38살의 차은수 씨. 그녀는 정갈한 유기농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며 늘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이웃들을 대했습니다. 부유한 자산가처럼 보였던 그녀의 삶은 겉보기에 흠잡을 곳 없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웃들이 쉬쉬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와 결혼한 남편들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은수 씨의 첫 번째 결혼은 2013년이었습니다. 남편은 평범한 IT 회사원이었던 김진우 씨. 결혼한 지 딱 1년이 되던 날, 김 씨는 혼자 야간 등산을 떠났다가 절벽 아래로 추락해 실종되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고 1년 뒤 법적으로 사망 간주 처리가 되었습니다. 은수 씨는 15억 원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웃들의 동정 속에 은수 씨는 2019년 두 번째 남편인 사업가 박태영 씨와 재혼했습니다. 그리고 8개월 뒤 두 사람은 동남아 크루즈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남편 박 씨는 한밤중 선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급히 화장 절차가 진행되었고, 은수 씨는 또다시 20억 원의 보험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여름, 세 번째 남편 오태환 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사인은 아나필락시스, 즉 급성 알레르기 쇼크사였습니다. 오 씨는 평소 심각한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은수 씨가 친정집을 방문해 집을 비운 사이 홀로 견과류 성분이 포함된 배달 음식을 먹고 쇼크를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시신을 보며 은수 씨는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의사의 소견도 경찰의 조사 결과도 완벽한 사고사였습니다. 누가 봐도 은수 씨에게는 그 어떤 혐의도 둘 수 없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보험금 15억 원의 청구서가 접수되었을 때 생명보험사 특별조사팀의 서민재 팀장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한 번 겪기도 힘든 배우자의 돌연사를 3번이나 겪었다는 점, 그리고 그 타이밍이 모두 결혼 후 1년을 넘기지 않은 시점이라는 데이터의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민재는 곧바로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강도준 경감을 찾아가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강 경감 역시 이 연속된 죽음에서 기묘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수사를 재개할 수 없었습니다. 앞선 2 사건은 이미 공소시효와 법적 처리가 끝난 상태였고 3번째 사건 역시 아내의 부재 중 일어난 완벽한 사고였으니까요. 강 경감과 서 팀장은 3번째 사망자 오태환 씨의 마지막 하루를 디지털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 씨가 생전에 착용하고 있던 스마트워치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복원한 순간 2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오 씨가 쇼크로 쓰러지기 직전 그의 심박수는 분당 160회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몸이 격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쇼크가 오기 정확히 10분 전 집안의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끊겼고 스마트워치의 실시간 클라우드 전송 기능이 강제로 종료되었습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2번째 남편이 크루즈 선실에서 사망했을 때도 크루즈 내 와이파이 네트워크 장애로 인해 남편의 심박수 데이터가 사망 직전 15분간 유실되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사망하는 순간마다 남편들의 디지털 심장 신호가 지워졌습니다. 강 경감은 차은수 씨의 요리 블로그와 비공개 컴퓨터 데이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뜻밖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친환경 요리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했던 그녀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량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무색무취의 액체로 추출하는 실험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노트북에는 남편의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스마트홈 시스템을 원격으로 해킹하고 조작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이 깔려 있었습니다. 은수 씨는 남편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일상적인 음식에 미량씩 투여하며 체질을 약화시켰고 자신이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질 수 있는 날짜를 골라 치사량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동안 원격으로 스마트워치 기능을 마비시켜 구조 요청이나 이상 신호가 외부에 전송되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강 경감은 취조실에서 은수 씨에게 디지털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은수 씨는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계 오작동일 뿐이에요. 제가 남편 입에 강제로 음식을 쑤셔 넣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전 그 시간에 현장에 없었어요. 대반전, 살아있는 유령들. 사건은 다시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녀가 독극물이나 알레르기 유도제를 투여했다는 실체적 목격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건을 완전히 뒤집는 한 통의 국제 전화가 강 경감의 책상으로 걸려왔습니다. 동남아 현지 수사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2번째 남편 박태영 씨의 해외 비밀 계좌 추적 결과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박 씨가 크루즈에서 사망한 이후 그의 명의로 된 싱가포르의 한 유령 회사 계좌로 은수 씨가 수령한 보험금이 일부가 송금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사망한 지 2년이 지난 박태영 씨의 생체 인식과 지문을 통해 현지 ATM 기기에서 주기적으로 인출되고 있었습니다. 강경감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남편 박태영은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사건의 실체는 연쇄살인이 아니라 차은수와 남편들이 공모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신분 세탁 사기극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김진우도 두 번째 남편 박태영도 진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은수 씨와 짜고 정밀하게 계산된 시나리오에 따라 실종되거나 해외에서 타인의 시신을 매수해 자신인 것처럼 화장하여 사망을 위장했습니다. 그 후 은수 씨가 합법적으로 타낸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 되어 해외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남편 오태환 씨는 왜 진짜 시신으로 발견되었을까요? 오 씨는 원래 이 사기극의 세 번째 파트너로 합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거액의 돈이 눈앞에 보이자 오 씨는 은수 씨를 배신하고 앞선 두 남편의 생존 사실을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돈을 혼자 차지하려 했던 것이죠. 결국 통제 불능이 된 세 번째 남편을 향해 은수 씨는 진짜 살인을 품었던 것입니다. 앞선 두 번은 가짜 장례식이었지만 세 번째는 탐욕이 낳은 진짜 살인이었습니다. 법의 테두리와 남겨진 것들. 2026년 봄 법원은 차은수 씨에게 세 번째 남편에 대한 살인죄 그리고 앞선 사건들에 대한 거대한 보험 사기 및 신분 위장 공모죄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해외 각국에서 숨어 살며 새로운 신분으로 인생을 즐기고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남편들 역시 차례로 덜미를 잡혀 국내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디지털 해킹과 알리바이를 통해 법의 눈을 속였다고 믿었습니다. 거울로 둘러싸인 방처럼 서로가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주며 영원한 부를 누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워버린 데이터의 공백은 도리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확실한 낙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가장 현대적이고도 기괴한 범죄, 그리고 그 탐욕의 집을 지었던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증명된 죄는 처벌을 받지만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디지털 세계의 어느 틈새에서 또 다른 유령들이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실종 추적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